돈은 정말 단순한 숫자일까요? 월급날 들어오는 급여, 주식 계좌에 찍힌 평가금액, 통장 잔고. 우리는 보통 돈을 숫자로 봅니다. 그런데요, 30년 동안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 수백억의 세금을 낸 사업가가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흐름이고 태도이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책, 돈의 속성을 공학자의 관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돈은 인격체다. 처음 들으면 좀 낯설죠. 돈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는 돈이 안 머뭅니다. 반대로 돈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시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학자 눈으로 보면요, 돈은 유체 시스템이랑 정말 닮아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새어나가는 누수가 있고, 저장하는 탱크가 있고, 증폭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밸브가 열려 있으면 결국 다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처음 들어오는 돈이 작아도 흐름이 안정적이고 손실이 적고 복리 구조가 있으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원리, 바로 규칙적인 수입의 힘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비교해요. 연봉이 같더라도요, 매달 400만 원씩 버는 사람과 6개월에 한 번 2,4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돈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요. 브라질 렌소이스 사막 아시나요? 연간 강우량이 무려 1600mm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6개월에 한 번 몰아서 비가 오거든요. 공장 공정도 똑같습니다. 원료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 다음엔 끊기면 공정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작은 유량이라도 꾸준히 흘러야 시스템이 살아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보다 흐름의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복리입니다.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30대에 이미 백만장자였는데도요, 진짜 부는 시간이 쌓인 뒤에 왔습니다. 복리는 처음엔 변화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형이 아니라 지수로 커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의 중력성이에요.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 노력을 100이라고 하면요, 1억을 향해 마지막 1000만 원을 모을 때는 노력이 20에서 30으로 줄어든다고요. 돈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돈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다시 자본을 끌어당겨요. 자본에는 질량이 있고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처음엔 말장난처럼 들리죠. 하지만 읽고 나면요, 이게 가장 무거운 조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원리를 지금 경제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돈의 가격이 다시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엔 돈이 쉽게 풀렸어요. 성장 스토리만 있어도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됐고 미래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금리는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꺾이고 미중 패권 경쟁, 에너지 안보, 반도체 공급망 문제, 전력망 부족, 전쟁과 물류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돈은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아요. 돈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은 실제 현금을 버는가? 이 산업은 국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이 회사는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가? 이 투자는 시간이 내 편인가? 이 질문이 바로 돈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책에서 말한 규칙적인 수입의 힘. 기업 분석으로 가면 현금 흐름의 질이 됩니다. 매출은 커지는데 현금이 남지 않는 기업. 성장성은 있지만 계속 외부 자금이 필요한 기업. 이런 기업은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돈의 체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전력망, 변압기, 반도체 장비, 조선, 방산처럼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은 돈이 오래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유행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돈이 반복해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AI를 예로 들게요. 많은 분들이 AI 모델에 집중합니다.
어떤 회사 모델이 더 똑똑한지 비교하죠. 그런데 공학자 눈으로 보면요. AI는 전기 없이는 단 1초도 작동을 못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광통신망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AI라는 두뇌가 작동하려면 전기라는 혈액, 반도체라는 근육, 데이터 센터라는 신체, 냉각이라는 체온 조절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경제와 돈의 속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저는 세 가지 흐름으로 봅니다. 첫째, 돈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보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부채를 견딜 수 있고 경기 침체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책에서 말한 규칙적인 수입의 힘. 기업으로 가면 반복 매출, 장기 수주잔고, 안정적인 자유현금 흐름이 됩니다. 둘째, 필수 인프라가 무기화되는 시대입니다. 과거 세계화 시대에는 가장 싸게 만드는 곳이 이겼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누가 전력을 통제하는가? 누가 반도체 공급망을 갖고 있는가? 누가 바닷길을 지키는가? 누가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가? 전력 인프라, 반도체 공급망, 조선, 방산, 광물, 물류. 이것들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 인프라입니다. 셋째,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AI가 화면 속에서만 작동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공장, 물류센터, 병원, 건설 현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AI가 두뇌라면 로봇과 자동화 장비는 몸입니다. 몸을 가진 AI는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 관점에서 앞으로 주목할 산업 5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ESS, 원전. AI와 전기차 시대의 전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AI 반도체 인프라. HBM, 패키징, 전력 반도체, 테스트 장비. AI 모델보다 AI를 움직이는 부품이 먼저 필요합니다. 셋째, 안보형 제조업. 조선, 방산, 드론, 우주.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국가 예산이 몰립니다. 넷째, 로봇과 산업 자동화. 센서, 모터, 감속기, 제어기.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면 이 부품들이 필요해집니다. 다섯째, 환경 인프라. 물, 폐수 처리, 슬러지, 탄소 규제. 규제가 강해질수록 반드시 투자가 따라오는 산업입니다. 이 5산업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병목을 해결한다는 것. 책이 말하듯 돈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돈의 속성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이 어디에 머무는가? 돈은 어떤 구조에서 커지는가? 어떤 사람과 기업 곁에 오래 남는가? 이걸 말하는 책입니다. 공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흐름이고 에너지이며 중력이고 시스템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유행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 조선, 방산, 로봇, 환경 인프라처럼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으로 모일 겁니다.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 이익이 노동 소득을 넘어서는 날이 당신의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그날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날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공학자의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